정부가 뒤늦게 아이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기 어려운 경우가 벌써 많습니다. 수원에서도 또 다른 유기 의심 사례가 있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한 명이 그 아이들의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다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발견된 두 아이. 인구 100만 명 이 도시엔 냉장고에 유기된 둘 말고도 출생신고 안 된 다른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다라고 하니까 유기인데 저희는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 수사는 이제 경찰 쪽에서 해보셔야 되겠죠. 수원시는 이런 영아 사례 2건을 더 찾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한 20대 산모,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추적 끝에 살아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2019년 출산 기록이 있는 다른 산모 한 명은 외국인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성별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에서만 이런 아이 5명 행방을 쫓았습니다. 지난 2021년 출산 기록이 있는 화성 산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누구 대신 키워줄 분을 구해나가요. 하지만 역시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산에선 산모 이름을 착각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안전하긴 했고 잘 지내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년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2,236명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출산 기록조차 없는 아이들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렇게 사회보호망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발견한 사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미등록 아동 332명을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4년간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12만 건입니다. 학대 피해를 조사해보니 이 중에서 332명이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대에 당한 것 때문에 존재가 알려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이혼했는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부에게 연락을 해야 해서 못한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친모가 사라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바깥에서 몰래 아이를 낳은 청소년 산모들도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 한 번 제도 안에 못 들어왔을 뿐인데 학대와 방임을 당하고 구출되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같은 의료 서비스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성장은 또래보다 더뎠고 건강 상태도 나빴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취약 통지서를 받지 못해 10살까지 집안에만 있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자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금융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령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2년 전 제주에선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23살, 14살, 21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군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추적 관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뒤늦었지만 제도 보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출생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면 되는데 간혹 신분 공개를 꺼리는 산모들이 아예 병원 출산을 피하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산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적인 성격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등 익명을 원하는 산모들이 되레 병원 출산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도입하자는 겁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보건소 등 지정된 일부 기관에서만 익명 출산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대안 입법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산부의 접근성과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 익명 출산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안에는 생모의 신원을 비식별화 정보로 통보하게 하는 등 익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도 TF를 만들어 익명 출산 방안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여야, 정치, 이념이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 아이들이 향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지난 8년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베이비박스의 후원이 크게 줄었고 분유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입니다. 버려지는 순간 상담사가 뛰어나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펑펑 울어요. 정말. 한 아이는 엄마가 다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엄마와 접촉은 됐지만 출생신고만 하고 키우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들은 나은 편입니다. 어제까지 이 방에 있던 아이 3명은 아동복지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엄마가 출생신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지자체를 통해 보육시설 등으로 보내집니다. 보육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베이비박스는 전국에 단 2곳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61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후원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분유도 부족합니다. 그 전에는 분유 창고에 정말 분유가 이렇게 막 많이 쌓여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전기요금이 오른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직원들 임금도 다른 곳에 절반밖에 못 주는데 그마저도 2년째 똑같습니다. 출생 사각지대인데 저희가 안 하면 이 아이들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베이비박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